예,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10장 배열 5번째 절 내용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절은 뭐냐면 다차원 배열입니다. 우리가 이제 1차원 배열, 여태까지 배운 게 다 1차원 배열인데 2차원 배열은 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3차원 배열은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다차원 배열로 해서 값을 집어넣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열의 크기가 지정되는 부분이 2개 이상일 때 다차원 배열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표현되면 이건 1차원 배열이다. 한 개만 표시가 되죠. 크기를 표현할 때. 근데 이렇게 2개가 표시되면 맨 앞에 있는 애가 행이고 뒤에 있는 애가 열입니다. 그래서 행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열. 앞에 있는 애가 행이고 뒤에 있는 애가 열이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뭐냐면 면행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3차원 배열이죠. 3차원 배열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진 않습니다. 뭐 필요하면 3차원 배열을 쓰기도 하지만 보통 2차원 배열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자, 2차원 배열은 행과 열로 구분되어서 선언되어지고 자, 표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건 선언하는 거죠. 자, 선언이 되지면 메모리상에서는 사실은 쭉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1행, 2행, 3행이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논리적인 구조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상에서나 뭐 거기는 입체가 아니에요. 그냥 쭉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1차원에 있는 그러니까 1행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2행에 있는 거 바로 옆에 있고 3행에 있는 거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1행, 2행, 3행이지만 여기 0부터 시작하는 게 0행, 1행, 2행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렇게 있으면 이건 뭐예요? 1행에 있는 2열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0을 1행에 2열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1행이면 두 번째 행, 그 2열이면 세 번째 열의 값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자, 요거 0부터 시작하는 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2차원 배열의 초기화, 뭐 1차원 배열의 초기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1차원 배열, 그러니까 1차원 배열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그냥 쭉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이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1행이고 어디까지 2행이고 이게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행으로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1행, 2행, 3행이라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0행, 1행, 2행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자, 요것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까 논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의 형태로 보였던 것처럼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할 때 어려움이 그나마 오류가 말 그대로 논리 오류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지금 중괄호가 2개로 시작했고 중괄호 2개로 닫았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요 앞에 있는 애가 1행, 0행이고 두 번째가 1행이고 2행이 마지막 행이다라고 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것을 자, 2차원 배열로 저장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뭐 순서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중괄호 넣어주고 여기도 중괄호 넣어주고 여기도 중괄호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면 2차원 배열인데 자, 여기 보니까 R 이건 뭐 로우의 약자를 쓴 것 같아요. 행이죠. 행 3행 행이 3개 있다는 얘기고 C는 컬럼이죠. 컬럼인데 요거는 뭐예요? 5가 있으니까 5개 열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지금 뭐예요? 3개의 행과 5개의 열이 존재하는
2차원 배열을 초기화했습니다. 자, SNO는 이렇게 값을 넣었고요. 그다음 토탈은 0으로 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혈압 판정 기준 수축기 혈압이 140을 초과한 경우가 고혈압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토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탈. 자, 토탈이라고 했는데 BD, CNT가 뭐냐면 행이라고 했습니다. 로우로 0부터 로우까지니까 그러니까 1행일 때 그러니까 0행, 1행, 2행의 값에 대해서 각 행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첫 번째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니까 요 전체의 값을 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0행에 대해서 합하고 1행에 대해서 합하고 2행에 대해서 합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죠. 평균을 구했고, 자, 여기 이제 이거 CNT가 0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플러스 1을 해서 1번째, 2번째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번호는 이렇게 냈고, 그 다음에 혈압의 평균. 아까 얘기했던 그 각 항에 대해서 뭐예요? 이거 다 더해서 이거 평균을 구한 거죠. 그래서 140이 넘으면 고혈압이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거 보니까 이제 그런 거네요. 이렇게 행이 3개 있잖아요. 여기가 번호가 2030 12101번째 환자, 이게 첫 번째 환자, 두 번째 환자, 세 번째 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어차피 환자는 게 1년 번호로 되니까 이제 하나씩 증가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의 합의 평균을 구했더니 149, 118, 130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140번 넘으면 고혈압, 그렇지 않으면 정상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다음 예제는 2차원 배열로 2명의 학생과 3개의 과목 점수를 입력받아서 총점과 평균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이고, 그 다음에 과목은 1과목, 2과목, 3과목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평균과 총점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행과 열을 2,3으로 2행 3열의 행열을 만든 거고요. 결국 2차원 배열을 만든 거고요. 자, 여기 n은 20이라고 상수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요거는 해준 이유는 뭐냐면 문자 배열이 바로 문자열을 저장하는 곳이고, 그래서 20칸, 원래 문자가 결국 이름이 20자리 정도는 최대로 잡아주는 거죠. 외국 사람들 이름이 좀 기니까 그러면 그렇게 잡은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는 뭐 점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2명의 3과목이니까 6개의 점수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로가 0에서 여기 2라고 되어 있으니까 0, 2를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해서 이제 점수를 각각을 입력받고 각각 입력받아야 되니까 뒤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포문이 또 한 번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 포문이 또 들어간 거고요. 자, 먼저 이름을 입력받은 겁니다. 이름을 입력받고 문자열이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에서 문자열 크기를 지정해 준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포문은 뭐예요? 첫 번째 학생의 3과목의 점수를 입력받아야 돼요. 그거를 컬럼에 의해서 첫 번째 컬럼에 넣고 두 번째 컬럼에 넣고 세 번째 컬럼에 넣어서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는 하나의 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정확한 위치를, 정확한 ST라고 하는 정확한 위치, 행과 열에 첨자를 넣어서 그거의 위치, 스캔F 엔드 연산자를 통해서 그 해당 위치에다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입력이 끝났습니다. 사실 여기 입력이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학생의 입력이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학생의 뭐예요? 이 과목을 다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합계를 구하고 그리고 3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고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끝나고 나서 반복문 또 수행하면 이제 두 번째 학생의 값을 입력받고 총점 구하고 평균 구하고 출력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3개의 과목을 점수를 입력하고 그거의 총점과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학생을 입력받는 거죠. 이제 폼은 한 번 더 도는 거죠. 그리고 평균과 총점을 구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학생 두 명이기 때문에 반복을 두 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학생의 평균값까지 출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의 티텍토 게임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런 게임 하나 구현하는 거는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3 곱하기 3칸의 게임판을 만들고 여기에 동그라미하고 X 표시를 고르고 번갈아 가면서 심볼을 그려가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티텍토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건데, 어떤 사람이 하나 그리면 그 다음에 다른 표시해서 대각선 또는 직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세 개가 먼저 그려지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한 사람이 동그라미를 하면 그 다음 사람은 X 표시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찍는 거죠. 자, 다음 예제는 티텍토 게임 중에서 게임판을 출력하는 부분하고 2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행과 열의 좌표값을 입력받아서 해당되는 인덱스에 동그라미 X를 표시하는 과정을 구현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게임판이 뭐예요? 3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로우하고 컬럼이 3, 3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뭐 그림을 그리는 함수일 거고, 자, 배열을 선언해 준 거고요. 뭐 게임 횟수는 이제, 왜냐면 판이 3 곱하기 3이니까 최대 넣을 수 있는 표시는 9번이죠. 그래서 9회라고 써 있는 거고요. 네, 그리드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됐고요. 자, 게임판을 초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는 뭐예요? 다 비어있는 상태로 초기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자열로 선언되어 있어서 여기 비어있는 문자로 다 채워 넣습니다. 자, 그리고 홀수, 짝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용자가 홀수, 두 번째 사용자가 짝수란 얘기죠. 그래서 홀짝 순서대로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입력할 수 있는 숫자는 0하고 1밖에 없습니다. 자, 0하고 1밖에 없는 게 0, 1, 2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입력받기 위해서 이걸 9번 한다는 얘기죠. 9번. 판이 이제 9개니까 가로, 세로 3개씩 있어서 리플레이라고 해서 고투문을 쓴 거고요. 자, 첫 번째 이게 P가 0이라고 시작했으니까 이제 1번째 입력해가지고 입력을 하는 거죠. 이때 입력은 뭐예요? 내가 3,4다. 그러면 행과 열, 해당 위치를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과 열을 입력받는 겁니다. 그럼 그 해당되는 곳에다가 값을 넣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입력받는 애가 요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된다. 그 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첨자 0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이제 뭐예요? 이 사람들이 0을 생각 안 하고 있을 거니까 1부터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P는 뭐냐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인데 아까 구분할 때 사용자 1과 사용자 2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뭘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홀수냐 짝수냐 갖고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예요? P가 짝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홀수라고 하면 X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의 값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P가 0부터 시작이니까 0은 2로 나왔을 때 0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 사람이 동그라미를 표시할 거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제 X 표시를 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림을 출력하는 그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는 어떻게 출력하냐면 짝대기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구분 선을 중간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행이고 두 번째 행은 이렇게 놓고 여기다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넣고 뭐 x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0 아니면 동그라미 아니면 x 표시를 집어넣는 거고, 줄 바뀌면 이걸 몇 번 하는 거예요? 3번 하는 거예요. 3번. 3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네, 끝내는 여기 가로줄이죠. 가로줄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드라고 하는 건 처음 출력된 게임판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들어갈 판은 여기에 숫자를 넣을 거다라는 얘기죠. 아니, 숫자가 아니고 동그라미 아니면 X 표시를 넣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입력을 받아라 해서 뭐예요? 3, 5라고 하면 잘못된 입력이죠. 왜냐하면 숫자를 뭐라고 했어요? 0하고 2 사이에 있는 값을 넣으라고 했는데 3도 해당 안 되고 5도 해당 안 되니까 잘못 입력했다라는 얘기고. 자, 다시 입력을 하면서 내가 이제 2,0을 입력했어요. 그럼 뭐예요? 2,0이면 어디예요? 2,0 여기죠, 여기. 잠깐만요. 2,0이니까 2행. 자, 여기 2행인 게 여기죠, 2행. 0번째 여기죠, 여기에 동그라미 된 거. 여기는 1,1이니까 여기에요. 지금 여기는 지금 사용자도 0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0부터 2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0,2니까 여기에 0,2 하면 어디가 돼요? 이쪽이 여기인데 여기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1,0 1,0이니까 여기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0,1 0,1인데 동그라미 되는 거 맞고, 2,2 x 표시인 거 맞고, 2,1 동그라미인 거 맞고, 그 다음에 0,2 여기서 0,2를 두 번 넣었네요. 그죠? 두 번 넣어서 여기 x가 들어갔네요. 자, 이거는 사실은 막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미 그 값이 사실은 이게 그 값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진정한 티택도 게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 들어갔던 데에 새로 또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만약에 이걸 보완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뭐예요? 그 배열에 지금 배열에는 뭐하고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하고 x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어있는 값을 다 채워놓고, 만약에 이게 아니고 요거가 들어있으면, 내지는 요것이 안 들어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시 값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값 0,2, 여기 세 번째하고 여덟 번째가 두 번 반복해서 들어갔다 보니까 첫 번째 값이 사라지고 두 번째 값으로 바꿔져 가지고 아까 이상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 나오고 이제 종료를 한 겁니다. 자, 2차원 배열의 함수 인수 전달입니다. 자, 2차원 배열 때 함수 인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소를 전달하기 때문에 원본 값을 전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변경하고 싶지 않으면 const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상수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요 표를 뭐예요? 2차원 배열로 선언하고 이걸 호출할 때 전달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5개 품목의 3년치의 배열을 넣고 그걸 가지고 이제 원하는 값을 계산하는 건데,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배열이 전달되면 그 배열의 합을 구하는 그런 함수를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요거는 지금 내용을 출력을 한 거죠. 아까 그 배열에 들어있는 값들을 출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때부터 지금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통계를 구하고 싶은데, 통계는 아까 그 배열의 이름을 주는 거죠. 주소를 전달해 준다는 얘기는
원본을 건드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언되는 것은 이렇게 해준 거고요. 여기에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숫자가 이게 지금 상수지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요거는 범위가 어떻게 보면 결정된 거죠. 요 P하고 Y하고 P 때문에 행은 몇 개까지 되는 거구나. 열은 몇 개까지 되겠구나. 이 배열의 크기를 고정시켰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에는 고정을 안 시킨 이유가 배열이 개수를 전달할 때 그 크기를 결정하지 않고 싶다. 그래서 그 함수 호출할 때마다 배열의 크기가 바뀔 때는 결국은 뭐예요? 비어있는 상태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상태는 고정된 거고, 그 값에 대해서 변경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끝을 알면, 그 배열의 크기를 알면 굳이 뒤에 추가로 사이즈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서 각각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표가 있으면 지금 여기 A가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0, 0번째 0 행렬에 있는 값을 B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해서 쭉 이걸 다 더해요. 더해서 합에다 넣고, 그 다음 또 이게 1이 될 때, 1이 될 때, 일행에 대해서 쭉 더해서 그 합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표 안에 있는 모든 값을 다 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합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결과의 합을 출력한 것이 됩니다. 각각을, 이게 지금 2행까지 있었던 게 아니고 3행까지 있었네요. 자, 그래서 결과를 출력한 겁니다. 자,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총점과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급마다 2명의 학생에 대해 3과목에 대한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자, 다음 예제는 2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받고, 그래서 학급의 개수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입력받은 값은 학급의 개수고, 그 다음에 각 학급의 개수에 2명의 3과목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것이고요. 예제를 통해서 1부터 3 중에서 키보드 입력받은 것만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급의 수가 결정되고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로우하고 컬럼 이렇게 변수 선언했고, 이제 반복문을 위해서 CNT가 선언됐고, 학급의 수 때문에 클래스가 나오고 토탈 점수가 나오고 평균 점수 넣을 변수를 넣었습니다. 학생의 2차원 배열의 값이 결국 과목의 점수가 되겠죠. 자, 학급의 수를 입력받았습니다. 학급의 수를 입력받고 그 학급의 수가 1부터 3 사이에 있는 숫자를 입력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입력받게끔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다시 잘못되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개의 학급에 대한 성격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를 2를 입력했으면 학급의 수가 2개가 되겠죠. 그러면 반복문을 2번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클래스만큼 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 1로 시작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2를 입력했으면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학급이라고 하죠. 학급, 2학급 이런 식으로. 그래서 1학급에 대한 좀 뭐예요? 수행을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을 안 해준 것이 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로우는 0부터 시작해서 로우 그 상수로 선언된 것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2죠. R이.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면 요 각각의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예요? 키보드를 통해서 점수를 입력받겠습니다. 자, 반복문이 3번 쓰였죠. 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각각의 로우와 컬럼에 해당되는 점수를 입력받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안내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입력받으면 결국은 그 로우는 즉 특정 학생의 뭐 수학, 영어, 국어의 점수를 합해서 토탈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이 로우는
결국 1학급 1에 대해서 홍길동의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가 계산이 되지고 평균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포문이 지금 3번 있다고 했죠. 포문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포문에서 이제 입력받아서 한 거고, 그 다음에 학급 1에 김길동이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하고 그거의 총점과 평균을 구하고, 그래서 1학급에 2명의 학생의 점수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폼은 바깥에 나가면서 학급 2에 서길동이 국어, 영어, 수학, 이길동이 국어, 영어, 수학의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이 3번 중복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하면서 잘못된 입력이었고, 이제 2를 입력하면 학급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학급이 하나가 되니까 학생 수는 2명만 출력이 되어집니다. 그 2명의 점수를 입력받고 평균과 총점을 계산을 해준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학급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만약 학급이 2개나 3개가 됐으면 이제 학급 1에 학생 1, 2, 학급 2에 학생 1, 2 이런 식으로 결과가 출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급수만큼 반복이 됐으면 이제 프로그램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3차원 배열의 선원 형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 행, 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건 동이라고 생각하면 동. 말 그대로 뭐 백일동, 그 다음에 뭐 3층에 5호 라인, 5호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영면, 일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상에서는 1차원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돼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면이 2개고 행이 3개고 열이 5개인 배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형태로 중괄호를 지금 앞에 3번 썼네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괄호 2개가 묶어 있는 것이 바로 0면이고 여기가 1면이 되겠죠. 그 안에서 행과 열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애가 0,0,0 000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2, 3, 5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면이 있고 3개의 열과 5개의 3개의 행과 5개의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0면에 0행이 되는 거죠. 0행에 0열,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바로 1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PG가 0이고 PG가 P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0면이냐 1면이냐 이거 2번 반복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해당된 면에 플러스 1을 해준 것은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준 거고요. 자, 해당된 면 0면이라고 했을 때 0면에서 로 이제 이게 1면 2면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게 0면 1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를 지금 하는 것은 여기 0로 1로 2로 뭐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행수만큼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을 해준 것은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있는 것을 순서대로 출력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렇게 0열, 1열, 2열, 3열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서 역시 폼을 들어가서 결국은 0부터 시작해서 0열부터 1열, 2열, 3열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해당된 값을 여기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고 요거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 출력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요거는 말 그대로
지금 값이 이제 지금 두 칸 잡아서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영면, 영열, 영행, 영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 보면 뭐냐면 값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뭐 영면, 영행, 영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값이 있고 인면, 이행, 삼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결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영면, 영행, 영열, 여기는 일면, 영행, 삼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3차원) 배열을 사용하여 주요 금액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차원 배열 사용해서 두 개의 제조사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각종의 스타일을 승용차 SUV로 구분한 다음에 3년간 주유한 총 금액과 연간 평균 주유 금액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조사가 현대와 쌍용차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행은 이제 두 개의 행을 이루어졌는데 승용차와 SUV로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1년차, 2년차, 3년차. 결국은 이런 형태로 되겠죠. 여기 현대차고, 이게 쌍용차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승용차, SUV, 그 다음에 여기가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3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에 면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조금 뭐하게 돼 있는데, 여기 제조사가 현대 쌍용으로 돼 있잖아요. 차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 그래서 SUV 승용차하고 SUV가 승용차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 각각 하나 둘 셋이 더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차원 배열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PR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평균 주유를 저장할 수 있는 3차원 배열의 면의 수와 행의 수와 또 컬럼의 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사인데, 제조사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문자 배열을 넣기 위해서 크기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제조사에 대한 정보고요. 요거는 뭐냐면 차종에 대한 정보입니다. 차종은 두 종류가 있는데 각각이 저장되는 공간을 구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M이 바로 요거의 크기, 얘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7바이트로 잡은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 당연 7바이트에는 하나 바이트가 널이 들어가 있는 1바이트를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6바이트를 잡은 거지만 널 문자를 넣기 위해서 하나를 더 증가시킨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바이트만 필요하지만 널 문자를 넣기 위해서 9바이트로 지정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종과 제조사에 대해서 변수를 선언해 줬어요. 배열로. 자, 그 다음에 자, 요거의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현대와 쌍용의 제조사별로 주유 금액 산출을 시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문자열을 출력을 했고요. 이게 제조사, 첫 번째 제조사, 두 번째 제조사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PG가 0부터 시작해서 P까지, 이게 이제 지금 P가 이제 2까지니까 즉 0하고 1, 즉 현대와 쌍용으로, 그 다음에 롤은 뭐예요? 제조사, 사종이죠. 그래서 승용차와 그 다음에 SUV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의 승용차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뭐 이렇게 쭉 쓰는 거죠. 차종은 뭐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차별 주유 금액하고 그 문자에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밑에다가 입력받아서 출력을 하겠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각각의 제조사의 차종별 또 연도별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결국 이게 승용차고 SUV고 이게 현대차고 그다음에 이게 뭐 연도별로 3개 딱 있는데 요거를 좀 더해준 겁니다. 여기는 고정이 된 거죠. 위에 포문의 그 변수에 의해서 고정이 된 거고 0번째, 1번째, 2번째 열별로 다 더해서 그걸 넣으면 현대차의 승용차의 총 합이 되는 거죠. 그걸 3으로 나눠서 평균값을 구하고 그것을 출력을 한 겁니다. 이걸 몇 번 한다는 얘기죠. 4번 하는 거죠. 왜 4번이냐면 현대차의 승용차 SUV, 그 다음에 쌍용차의 승용차 SUV, 그래서 4번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하면 평균값을 총합을 구하고 평균값을 출력을 합니다. 이게 지금 먼저 현대의 승용차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반복할 때 현대차의 SUV가 출력이 될 거고, 쌍용차의 승용차, 쌍용차의 SUV가 출력돼서 4번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다차원 배열에서는 어떤 걸 처리한다 이렇게 할 때 뭐 3차원 배열까지 가지 않습니다. 보통 2차원 배열에서 표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각 열별로 계산한 결과, 각 행별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보여주거나 이렇게 할 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특히 성적 처리할 때 많이 활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거는 값을 넣어서 그거를 출력하고 계산하는 것을 특히 포문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